만남과 헤어짐이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 뜻이 높고 커서 남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갈라서기 또한 어렵다. 남과 기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친해지기 쉽지만 헤어지는 것 또한 쉽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강직한 태도로 남에게 꺼림을 받을지언정 아첨으로써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기품이 있는 사람은 남과 사귐에 엄격하다. 쉽사리 친해질 수 없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면 신의를 지켜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요즘 말로 손절당할 일이 없다. 기분 좋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사귀기 쉽다. 필요에 따라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만나면 유쾌하다. 하지만 자기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쉽게 변해 멀어지기 쉽다.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관계보다는 진득하게 따뜻함을 유지하는 관계가 낫다. 사람은 신중히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엄격하기가 바위와 같다. 사람들이 친해지기 힘든 것을 두려워하여 밝은 구슬을 대물로 여기고 칼의 손을 가져가듯 한다. 소인은 교활하기가 기름과 같다. 사람들이 쉽게 영합하는 것을 기뻐하여 독을 단 엿으로 여기고 손가락에 묻히듯 한다. 군자는 함부로 교제하지 않는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탐욕이나 권력욕에 눈멀지 않은 사람 등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겉모습만 보면 엄격해서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있는 사람 같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질적인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군자를 괴물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 소인은 가까이 사귀기 쉬우나 가려 사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겉모습만 보고 군자를 오해하지 말며 소인과의 사귐은 신중해야 한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노여움을 가볍게 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이 속마음을 모두 엿보게 된다. 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기와 정신이 모두 사물에 얽매이게 된다. 자기 감정에는 솔직해야 하지만 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조금 좋다고 기뻐하고 약간 불쾌하다고 노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낱낱이 들키고 만다.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면 가벼운 사람이 된다. 외부 사물에 지나친 애정을 품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자기의 의지와 기계, 정신이 모두 사물에 얽매이게 되어 기운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지 마라.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지조를 굽히지 않아 남의 꺼림을 받는 것만 못하고 선을 행한 것 없이 칭찬을 듣는 것은 잘못한 것 없이 남의 비방을 받는 것만 못하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기 뜻을 굽히면서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비굴하다. 자신을 꾸미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처신이다. 잘못한 게 없을 때 남의 비방을 받는다면 오해를 풀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잘한 일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다.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소인에게는 차라리 비방을 받아라. 차라리 소인의 비방을 받을지언정 아부를 받지 말고 차라리 군자의 책망을 받을지언정 포용을 받지 마라. 소인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 보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한다. 반면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말로 아부한다. 소인의 아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소인의 비방을 받을지언정 아부를 받지 말아야 한다. 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포용하지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 책망한다. 그러니 군자의 책망을 받는 것은 최소한 크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뜻이고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남들이 비난이나 충고를 할 때는 나의 허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다. 누구도 허물을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그 지적이 그저 무례하기만 한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상대가 지적한 이유와 심리를 숙고하면서 그의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야말로 인생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순조롭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만에 빠진다. 친구의 잘못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부모와 혈육에게 병고가 일어나면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하되 격렬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친구와 사귈 때 잘못을 접하면 마땅히 적절히 대처하되 우유부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보일 수 있다. 친구의 허물을 알았을 때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못 본 척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친구의 인성을 망치는 것이고, 잘못을 꼬집어 지나치게 비난하면 의가 상한다. 적당히 아는 사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친구 사이에는 정성껏 충원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를 맺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 고륙 간의 질투가 더 심하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변하는 것처럼 인정이 변하는 것은 빈천한 자보다 부귀한 자가 오히려 심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남보다 고륙간이 더 심하다.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족 간에 시기 질투하며 다툼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기에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남보다 더 심하게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냉정해져야 한다.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의 상처는 시시비비의 판단이나 논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리에 섞이지 않고 초연한 늙은 학은 비록 굶주리더라도 마시고 쪼아 먹음에 오히려 여유가 있다. 닭이나 쥐모리처럼 악착같이 먹을 것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배고프더라도 품위를 지키는 정신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은 우아하다. 먹을 것 앞에서 악착스럽게 다투는 사람은 구차하다. 언제 어디서라도 고고함과 우아함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존감이 추락한다. 평소 인격의 수양 정도에 따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뉜다. 굶주린 상황에서 어떤 이는 자기 빵을 나누어 주지만 어떤 이는 남의 빵까지 빼앗으려 덤벼든다. 유혹 앞에서 품위와 우아함을 잃지 않아야 진짜 군자라 할 수 있다.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몸가짐이 가벼우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남에게 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
사물을 대할 때 물 흐르듯 꽃이 떨어지듯 여유를 가진다면 우아하게 살 수 있다. 조급증을 내려놓으면 일이나 사물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집에서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가난한 여인이 머리를 곱게 빗으면 겉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기품이 저절로 우아할 것이다. 군자가 궁색하고 근심스러운 처지에 있더라도 어찌 스스로 피폐하고 해해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도 항상 희망과 기품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집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몸가짐이 단정하다면 좋은 운이 깃들 수 있다. 삶은 행운과 불운의 연속이다. 일시적으로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고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피폐해진다면 행운이 올 여지는 줄어든다. 흐트러진 정신과 몸가짐에 좋은 운이 깃들기는 어렵다. 비록 공공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좋은 운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고기 그물을 치니 기러기가 걸리고 벌레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서 참새가 또 그 뒤를 노린다. 기회 속에 기회가 숨어 있고 병고 밖에서 변화가 생기니 어찌 지혜와 슬기로움을 믿을 것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엉뚱한 기러기가 잡힌다.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참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러기나 사마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병고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삶의 현실은 그저 내맡기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운명의 흐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죽음을 생각하라. 세격이 불꽃처럼 타올라도 병이 드는 때에 생각이 미치면 문득 식은재와 같이 흥이 사라진다. 명예와 이익이 여처럼 달지만 죽음의 생각이 미치면 문득 그 맛이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생각하면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도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사람이 취약해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헛된 일에 기운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마치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방탕하게 즐긴다.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건강을 해쳐서라도 일에 매진한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세격이나 명예, 이익 같은 헛된 가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유로운 기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용과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를 상징한다. 길들일 수 있는 용, 잡아둘 수 있는 호랑이는 진짜가 아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존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운 정신이다.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면 노예나 다름없다. 인생의 무대를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인생은 원래 인형극이다. 조금도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고 이 무대를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삶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정해진 배역을 맡아 연극 속에 몰입한다. 대강의 줄거리는 정해져 있지만 연기하면서 애드립도 가능하다. 즉 생각해둔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것대로 할지 바꿀지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감독이자 주연이다. 나를 제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외부의 존재란 없다. 오직 나의 선택에 따라
이 연극에서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무대에 몰입하되 때로는 무대를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